봅시다. 지금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좀 했고요. 오늘 해야 되는 게 확률의 기본 확률 한번 보자. PA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치? 이 확률이 일어날 정도가 범위로 봤을 때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확률값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 공사건이라고 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값을 0부터 가질 수가 있어. 왜냐면 확률은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전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항상 일어나는 놈은 확률이 얼마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은 확률이 1보다 더 커질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요. 그럼 PA의 확률 값이 이렇게 됐고, 지금 바로 2번에서, 바로 3번에서, 그리고 전사건, 공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만약에 전사건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전사건이면 그 사건의 집합이 표본 공간의 원소랑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표본 공간을 S라고 쓰니까 PS는 얼마 확률이? 1. 좋아. 그 다음에 공사건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공집합의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4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44번 문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야.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밑줄 쳐줄까요? 서로 다른 두 사건 여기에 밑줄 치고 기억에서 PA가 0이면 PB는 0일 수가 없다. 참이야 거짓이야? 서로 다른 두 사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라 함은 다시 얘기해서 A가 공집합임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B는 공집합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어떤 상황이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얘기라서 결국에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게 되는 거고, 니은은 봅시다. PA 더하기 PB가 1이면 얘들아 이걸 더해서 1이면 A와 B가 무조건 배반 사건일까?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하는데 질문이 있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얘네 둘 더해서 무조건 딱 1이 됩니까? 아닐 수도 있죠. 1 되더라도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탈락. 디귿은 뭐라 그랬냐면 PA랑 PB랑 더한 게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다. 이건 참이게 거짓이게? 사실 푼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매너를 지키고 있는 거야.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참이게 거짓이게? 참이다 손. 푼 사람 말고. 푼 사람 가만히 있어. 참이다 손. 참이래요. 거짓이다 손. 왜 참이죠? 여기 왜 느은이 없을까? 뭐? 서로 다른 두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거나 얘가 2가 되려면 둘 다 0이어야 0에 는 들어가는 거고 둘 다 1이어야 여기다 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이 빠져야지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얘는 맞는 말.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서로 다른 두 사건이다 라는 말이 없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는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보면요.
표본 공간 S의 두 부분 집합인 사건 A, B에 대해서 자 봐봐. PA 합 B가 PA 더하기 PB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PA 교 B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니네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저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N, A 교 B가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N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본 공간 S의 두 부분 집합 A, B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표본 공간 안에 있는 근원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날 정도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양 변을 전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의미하는 게 PA 합 B 아니야?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PA, 얘가 의미하는 게 PB, 얘가 의미하는 게 PA 교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얼마면 0이면 다시 얘기해서 A 교 B가 공집합이면 다시 얘기해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 B가 배반이면 여기가 얼마겠어? 0이니까 P, A 합 B가 어떻게 되겠니?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굳이 왜 얘기를 했을까? 사실 P, A 교 B에 대해서는 너네는 교집합의 확률 구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뒤에 확률의 곱셈 정리 가면 그때 P, A 교 B를 배워. 그러니까 사실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A 교 B의 확률을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P, A 교 B를 구하려면 니네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조건부 확률을 배운 다음에 P, A 교 B를 진짜로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워야 진짜 이제 니네가 P, A 교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복잡한 케이스를.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본격적으로 니네가 아직 구하는 걸 배우지 않았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로 대충 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웬만한 문제에서 쉽게 나오지만 웬만한 문제에서는 A 교 B 복잡한 상태를 지금 먼저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복잡한 건 뒤에 배우니까 자세히 얘네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자세히 하지 않고 일단 여기가 간단한 경우나 여기가 아예 0인 경우를 문제에서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네 최종 이번 특강의 목표는 요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끝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너무 쉬워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니네 요런 거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PA, PB 각각 잘 구하기만 하면 뭐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얘들아 60페이지에 한 문제만 골라볼래? 제가 풀어줄게요. 너무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안 불러요? 53이요? 네, 53. 바로 1, 2가 있는 문제군요. 53번 볼게요. 바로 1번은 뭐라 했냐면 생산직 근로자 6명과 관리직 근로자 4명이 있는 어느 회사에서 생산직이 6명, 관리직이 4명이 있어. 3명을 뽑아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왜 3명만 줘? 다 주면 되지? 웃기네. 그치? 2명 이상의 생산직 말이 안 되죠? 일을 정말 잘했다거나 그렇게 순서대로 뽑아줘야지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서 주면 안 됩니다. 3명을 뽑아서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2명 이상의 생산직 근로자가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이 아이가 2명 이상의 생산직 근로자가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얘들아, 생산직 근로자가 2명 이상 뽑히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볼래? 첫 번째, 생산직이 몇 명? 2명. 관리직이 몇 명? 1명이 뽑힐 확률이 있을 거고. 이해돼? 또 생산직이 몇 명 뽑히는 거? 3명이 뽑히는 생산직이 3명이 뽑히는 확률도 있을 거지. 나는 요 확률, 요 확률을 합집합해서 구하고 싶은데 질문이 있어. 여기 교집합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 확률, 요 확률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왜냐?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서? 배반 사건이라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니네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 배울 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기억나? 동시에 일어나면 고배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아이고 배불러라.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해볼까? 전체 몇 명 중에서 뽑고 있는 거죠? 그렇지.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을 뽑는데 생산직 6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2명 곱하기 관리직 4명 중에 1명 더하기 얘는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그렇지. 6명 중에 3명 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대반이기 때문에 빼줄 게 없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1번 보자. 바로 2번 1학년이 6명 2학년이 3명 발표에 참석하는 6명의 대표를 선발할 때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많아야 돼.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많은 경우가 어떤 게 있어? 1학년이 몇 명? 4명 2학년이 몇 명? 2명 요렇게 될 확률 더하기 또 1학년이 5명 2학년이 1명일 확률 더하기 1학년이 6명 2학년이 0명 요렇게 될 확률 맞아? 여기 마찬가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빼줄 게 없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여기 3개짜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구하고 싶다. P, A, 합, B, 합, C 이걸 구하고 싶다. 그럼 니네 계산 어떻게 해야 되게? 원소의 개수 계산하듯이 똑같아. 불러볼래? P 더하기 에다가 뭐 해야 돼? 빼기 끝! PA 교 B 교 C 그거까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 계산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쉽죠? 큰일 났네. 자 보자. 이건 책에 있던 거니까 이건 지워도 되겠지? 칠판 안 지울 테니까 잠깐 여기 볼게요.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 사건 A의 여사건 A의 여집합이 얘들아 여기 칠판 봐. 당연히 봐봐. 니네 N, A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아니 N의 여집합은 어떻게 구하지? N, S에서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누구로 나눠? N, S로 나눠. 양변을 NS로 나누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보자. 양변을 NS로 나누고 NS로 나누면 따라서 뭐가 됩니까? P는 P가 아니라 1 빼기 P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을 구하는 방법이 전체 1에서 A의 확률을 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저걸 언제 많이 쓰느냐? 내가 실제로 구해야 하는 것이 너무 케이스가 많아.
예를 들어 전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5가지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막 4개야. 그럼 전체에서 요 경우만 빼는 게 낫겠지. 이럴 경우에 전체 확률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너무 케이스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58번 보자. 58번. 예를 들어서 58번은 뭐라 그랬냐면 빨간 공이 4개, 파란 공이 3개, 노란 공이 3개 들어있는 상자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래서 적어도 1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집합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적어도 1개가 빨간 공이다. 그럼 빨간 공이 1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풀겠다? 전체에서 뭘 빼겠다? 빨간 공이 1개인 경우, 알지? 전체의 공을 0개인 경우를 빼겠다. 맞죠? 그럼 전체 1 빼기 공이 총 몇 개죠? 10개. 그럼 10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뽑는데? 2개를 뽑는데 빨간 공이 0개라는 말은 파란 공하고 노란 공 중에서만 2개를 뽑아야 되지. 몇 시면? 6시. 그렇지. 6시 2 해서 계산을 할게요. 요까지 한 번만 커트해주세요.